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다이어리, 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노트를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무래도 본인이 쓰는 노트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사용해왔던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처음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 프랭클린 플래너예요.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 직장생활 초년생 때는 이걸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플래너의 역할보다는 어떤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고 그냥 일기를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공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메모의 페이지가 좀 많은 포션을 차지했으면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다가 좀 쓰다가 말긴 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아요. 우선 칸들이 너무 작고 알아보기 힘들죠. 작은 데다 작게 쓰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게 너무 빡빡하게,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 플래너 자체가 너무 하드캐리 하는 거예요. 날짜가 지나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럼 사람이 조급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날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갭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압박이 되는 거죠. 뭔가 계속 다 채워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쓰다 보니까 좀 숨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쓰다가 접었습니다. 접었고, 그 다음에 접한 게 이제 스타벅스 플래너죠. 지금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스타벅스 플래너, 이제 플래너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감성 있잖아요, 그렇죠? 감성 있고 프랭클린 플래너보다는 조금 덜 하드캐리 하죠. 그냥 부담 없이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좀 쓸데없는 게 많아요. 이렇게 조금 구성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편도 아니고, 사실 한 2년 3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별로입니다. 왜 별로냐면 이런 거예요. 그 콜라보 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캠핑을 하지만 콜라보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럼 막 득달같이 사람들 몰려가지고 그거를 겟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안 써요. 왜냐면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품질이 떨어져요. 이게 주력 메이커에서 제대로 만든 그 베스트셀러 제품을 사는 게 가장 좋지, 콜라보는 이제 사람들 대중적인 눈높이에 맞추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다이어리를 쓰고 싶다 하는데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쓰고 있다? 그럼 저는 별로라는 거죠. 그냥 대중적인 거예요.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거,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 몇 년 쓰다가 이것도 접었죠. 좀 추가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면 시계 하는데 남성들 시계 좋아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시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롤렉스가 있어요. 롤렉스는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주식 상장도 안 하고, 자기들의 매출 같은 것도 절대 발표 안 합니다. 아주 폐쇄적으로 그냥 품질에만 신경을 쏟는 그런 메이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시계 매니아라고 하면서 시계를 보니까 시계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오메가, 롤렉스 이런 회사가 아니라 어떤 패션,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이런 회사예요. 그런 거는 약간 매니악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대중성에 눈을 맞춰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거를 원한다면은 그런 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 스타벅스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스타벅스를 포함한 어떤 콜라보 제품도 저는 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스타벅스도 썼었고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지나가면서 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래너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그게 훨씬 편하니까. 저도 앱을 사용해가지고 플래너를 사용을 하는데, 그럼 알람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수기로 적는 플래너를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포커스는 당연히 노트로 간 거죠. 왜냐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적고 일기도 적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노트로 갔는데, 누구나 처음에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몰스킨, 유명하죠. 이거를 누구야, 해밍웨이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과장되고 좀 역사를 갖다 붙이는 느낌이고, 좋아요. 이쁘잖아요. 일단 색상도 이쁘고 심플하고 질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저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어요. 이 시절부터 저는 필기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연필이나 볼펜을 쓰다가 만년필로 바꾸게 돼요. 저도 필기구 편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볼펜은 너무 잘 미끄러져. 근데 제가 이제 손이 이제 좋은 손이면 모르겠는데 똥손이어가지고 잘 미끄러지면은, 그러니까 마찰감이 떨어지면은 잘 그릴 수가 없어요. 글씨도 잘 안 써지고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슈가이겨 써지는 거죠. 그래서 만년필을 한번 써보니까 얘는 이 마찰감이 있으니까 잘 써지는 거예요. 약간 연필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만년필을 썼습니다. 만년필 쓴 지 저도 10년이 넘었는데 이 노트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만년필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만년필로 그린 건데 다 비치죠? 이 앞에 그렸던 그림들이 뒤에 다 비쳐요. 심하게 비칩니다. 이래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 노트 종이 있잖아요. 종이도 재질의 그런 스펙이 있어요. 제곱미터당 몇 그램, 그런 무게죠. 제곱미터당 무게가 많을수록 두껍겠죠. 그리고 더 치밀하겠죠. 조직이 치밀하다는 거는 잉크가 번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반적인 몰스킨은 70g, 제곱미터당 70g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제품도 있습니다. 몰스킨 중에 뭐 120 넘어가고 160 넘어가고 이런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편적인 거는 7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데로 또 눈길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몰스킨도 많이 썼어요. 지금 3권밖에 없지만 제 본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사용을 했고, 아쉽게도 저는 이런 거 쓰거든요. 몽블랑 뭐 라미 이렇게 쓰는데 얘를 버리던가 해야 되는데 저는 얘를 절대로 저는 만년필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쉽지만 몰스킨을 버렸습니다. 몰스킨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발진을 했어요. 이게 너무 얇고 비치다 보니까 급발진을 해가지고 너무 두꺼운 걸로 간 거죠. 하네뮬레 아시나요? 독일 제품인데 하네뮬레 한번 보시면 굉장히 두꺼워요. 엄청 두껍고 장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수채화 같은 거를 그리는 어떤 그림 목적의 노트예요. 스케치북이죠. 스케치북인데 약간 다이어리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이어리로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잉크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것도 한동안 썼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다이어리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다이어리식으로 이렇게 약간 몰스킨 같이 돼 있죠. 다이어리식으로 나온 건데 이렇게 고무도 있고, 이렇게 고무줄도 있고요. 이거의 단점이 있어요. 또 잘 펼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펼쳐지지 않는다기보다도 펼쳐지는데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줘야 펼쳐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선택한 게 하네뮬레도 종류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또 된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펼쳐지면 잘 펼쳐져요. 잘 펼쳐지는데 안타까운 점은 얘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장수가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두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두께가 두껍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무엇이 단점이냐, 초반에 쓸 때나 후반에 쓸 때는 이 높이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이 후반에 갈 때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아지는 거죠. 초반은 좌측이 낮고 우측이 높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요. 한 중반 정도에 있으면은 좀 잘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양쪽 끝에. 그러면서 이제 얘는 이제 너무 두꺼워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어요. 이거 너무 두꺼운 거 내가 막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죄책감까지 들어가지고 또 다른 거를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다다른 목표치가 이겁니다. 미도리노트. 이거는 일본 제품이에요. 미도리노트 처음 보고 좀 너무 허접하다 싶었어요. 이게 왜냐면 종이로 돼 있거든요. 겉에도 종이여서 때가 잘 타요. 그리고 여기 이음새가 이거 속지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이 겉지를 왜 안 놨지? 했는데 겉지는 사실 따로 팔아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겉지가 일체화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책을 사면은, 아니면 뭐 성경책 겉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치화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예, 그런 식이어서 거추장스러워가지고 저는 안 샀어요.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좀 처음 보면은 약간 좀 충격이에요. 이거 너무 만들다 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잘 만든 겁니다. 아주 내구성이 좋아요. 이거 100번, 1000번, 만번을 펼쳐도 이거 끊어지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거 사이즈가 있어요. 이제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있는데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사용을 하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가로는 148mm, 세로는 210mm. 이게 손에 딱 잘 들어와요. 사이즈가 부담 없이 아주 가볍고 뭐 휴대하기에도 굉장히 편한,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아무 문제 없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이상적인 노트를 발견을 한 거죠, 사실. 자, 결론적으로 얘는 비치지 않아요. 안 비치는 건 아니지만 사용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뭐 불편함 없을 정도로 비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껍냐? 두껍지 않아요. 이거 몰스킨보다 더 얇거든요, 그냥 느낌상. 그런데 와, 얘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만년필을 써도 비치지 않아요. 몰스킨보다 더 얇은 느낌인데, 이게 기술이겠죠. 예,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종류가 있어요. 무지가 있고 그냥 줄이 쳐진 게 있고 이렇게 그리드가 쳐진 게 있는데, 저는 그리드가 쳐진 것만 사용을 합니다. 왜냐,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런 도면을 그릴 때도 가이드라인이 되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올바르게 그릴 수가 있어요, 선을. 그래서 저는 이 그리드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다고 그리드가 거슬리지 않게끔 아주 연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연하게. 그리고 뒤에도 막 어지간히 진하게 하지 않는 이상 잘 비치지 않는 편이고, 이렇게 진하게 그려야 한 요 정도 비치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 사용해 보시면은 아마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특히 만년필 사용하시는 분. 그러니까 만년필이 아니라 비치지 않는 연필이나 볼펜 사용하시는 분은 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다이어리, 노트 어떤 걸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만년필을 사용한다. 만년필도 종류가 있어요. 다음에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라미 같은 거, 라미는 이제 제가 세필로 얇은 거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 디테일 그릴 때 라미를 사용하고, 그 굵은 선은 거의 이렇게 몽블랑 사용하거든요. 몽블랑, 저도 몽블랑은 닙이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이거 굳이 지금 몽블랑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력이 몽블랑이에요. 몽블랑 펜이다 보니까 얘는 좀 선도 두껍고 잉크량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비치는 게 조금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뒷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는 비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미디움 사이즈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15,000원 돈? 한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안 사고 저는 좀 이렇게 최대한 사재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일본 갔을 때, 일본 갈 때는, 일본에서는 이걸 사면은 그냥 5,000원 남짓한 돈이에요. 비싸봤자 7,000원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국민 노트로 쓸 수도 있는 그 정도 부담 없는 가격대인데, 우리나라는 그 거의 한 2배, 3배가 뻥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 여행 가끔 갈 때마다 많이 사옵니다. 지금 거의 한 2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음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직구를 해야겠죠. 저는 앞으로도 크게 이변이 없는 이상 미도리 노트를 사용할 예정이고, 혹시라도 만년필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 노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점 오늘 영상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노트 중에 또 괜찮은 노트가 있다 라고 하시면 추천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내용 혹시 궁금한 점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은 저희 여러 가지 이런 소통 사이트를 통해서 다이렉트 메시지나 주시면은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뵐게요. 들어가세요.